그 신용 점수가 좋아가지고 대출을 더 잘 해준 거죠. 그러면 33억 8천이 채권 최고액이면 20%를 제하면 한 28억 2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31억에 사서 28억이 대출이면 90%가 대출이에요. 그럼 대략 따져보면은 부대 비용까지 해서 5억 정도로 이 건물을 매입했더라고요. 네, 동계비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오늘도 뭐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이 건물을 사서 그 안에서 사업을 하거나 그리고 리스백 조건으로 잘 판 사례들을 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계속 이제 저희 이야기들만 해드렸는데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연예인 건물이나 아니면 사업을 잘 운영하시는 분들이 건물을 사고 매각하는 이야기들, 요즘에 맛집으로 유명하신 분들 많이 만나 뵙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 건물에서 또 사업을 하시는, 장사를 하시는 분을 또 제가 알아냈습니다. 그분은 또 건물을 어떻게 사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 오늘은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약간 건물을 이런 분들은 안타까우니까 사야 된다, 네네네.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잘 사신 분들에 그쵸. 대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뭐 백날 이야기 해봐야 잘된 그런 사례를 꼭 저희 아니더라도 다양한 분들을 이야기들을 해드리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또 이게 사례 중심이라 이해가 또 빠르고 또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이슈가 됐던 이야기부터 먼저 하려고 합니다. 성수동 지금 너무 핫하죠. 크래프톤도 들어가 있고 정말 굴지의 중견기업들까지 많이 들어가고 있고, 최근에 아모레 퍼시픽에서 평당 2억 5천에 또 성수동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성수동 하면 떠오르는 데가 어디죠? 무신사입니다. 무신사. 무신사가 거기에 건물을 벌써 여러 채를 샀고 포진되어 있는 사이트만 한 6군데 돼요. 거기에 본사를 이전을 하려고도 하고, 근데 최근에 이 무신사에서 건물을 사서 새로 짓고 나서 바로 매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기사를 한번 같이 볼게요. 마스턴 투자 운용 성수동 무신사 사옥을 1115억에 인수 완료했다. 우리랑 좀 먼 이야기죠. 근데 먼 이야기인데 사실 개념은 같아요. 네, 왜 갔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이런 건물이고 올해 한 6월쯤 아마 준공이 됐고, 제가 알기로는 2019년에 얼마 안 되죠. 한 4년 전 그때 평당 한 5천 정도로 매입을 했어요. 한 400평 정도가 되고 한 220억 정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 4층에 지상 10층, 연면적이 한 3,000평이 넘어요. 그렇게 해서 신축을 다 완료하고 나서 이런 자산 운용사에 매각을 했어요. 아까 제가 얼마에 샀다고 했죠? 220억. 매각은 1115억입니다. 장난 아니죠. 물론 신축을 했죠. 신축에서 3, 400억 정도 들어갔다고 쳐도 거의 한 3, 400억 정도 이상이 매매 차익이에요. 4년 만에. 사실 사업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몇백억 정도의 이런 시세 차익을 얻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롯데도 잠실 땅을 사고 대기업들이 땅을 사면서 이렇게 사업을 했던 것처럼 무신사도 자기들이 들어가면 트래픽을 유발할 수 있고 그 동네를 또 살릴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 회사 자체가 그 동네를 그냥 살려버리면서 그 트래픽 값으로 자산을 올려버리는, 사실 개념은 똑같아요. 그 규모가 크고 작을 뿐이죠. 그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죠. 제가 여기 사이트 좀 더 들어가서 보여드려 볼게요. 보시면 네, 이 위치입니다. 이 위치고 여기가 이렇게 연무장길이에요. 연무장길이고 여기 성수동 카페거리, 여기 대림창고가 있고 그쪽으로 왼쪽으로 해서 서연무장, 오른쪽은 동연무장, 이렇게 굳이 나누면 나누는데 처음에는 이쪽 서쪽 이 디올 엄청 떴죠. 이 근처에 또 아모레 퍼시픽도 매입을 또 했었고, 그리고 여기에 맛집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서 이쪽이 뜨고 나서 이 동연무장은 또 특이한 게 단위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땅들이 널찍해요. 옛날에 공장으로 썼던 부지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막 300평, 400평 이렇게 된 사이즈들이 거의 오피스 위주로 신축을 계속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가보시면 바로 이 건물입니다. 네, 400평에 지은 건물이고 한 3,100평 넘는 연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옥으로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무신사가 매입을 하신 분도 1,000몇억을 들여가지고 하려면 이자를 엄청 내야 되는데 무신사가 15년 동안 리스백을 해주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맨날 얘기했던 그 리스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무신사는 너무 잘 나가고 지금 사업을 잘하고 있다 보니까 15년 정도 대출을, 이자를 내줄 수 있는, 임대료를 내줄 수 있으면 그 이후에는 충분히 수익이 난다는 가정으로 이 건물을 매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신사 입장에서도 이미 매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열심히 사업만 잘하면 됩니다. 어차피 월세를 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미 이분들은 여기서 디벨롭을 해서 수익을 냈고 여기서 사업만 잘하면 돼요. 우리 이 주변을 보면 이렇게 되게 큰 사이즈들의 건물들이 꽤 많아요. 이렇게
그리고 최근에 여기서 또 버버리가 팝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또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는 너무 또 어나더 레벨, 다른 느낌이지만 되게 개념은 비슷하죠. 건물을 사서 디벨롭 해가지고 내가 그 자리를 쓰면서 리스펙하면서 매각. 네, 이런 사례들이에요. 그래서 작은 규모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엄청 큰 규모, 작은 규모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투자법이고, 무신사는 내부적으로 부동산 관련된 팀이 따로 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옛날에는 사업만 잘해야지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사업을 잘하시는 분들은 자산까지도 같이 가려고 부동산 팀까지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디벨롭을 하고, 이 트래픽을 사업뿐만이 아니라 자산, 소득까지도 가져갈 수 있게끔 아주 영리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요거랑 관계돼가지고 제가 너무나 맛있게 잘 먹고 있는 청기아타운 다 아시죠? 저희도 가족 단위로 되게 자주 가고, 보통 고깃집을 뭐 한 번 이상은 저는 같은 데 잘 안 가는데 맛있어 두 번, 세 번 간 곳이에요. 근데 저희가 장건하면서 또 이렇게 청기아타운 대표님께서 사업도 잘하시지만 자기 건물을 사가지고 사무실로서 쓰시면서 매장도 운영을 하시는 사례들을 저희 대표님들과 같이 또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이 사례 얘기해 주면 너무 좋겠다 싶어가지고 또 이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청기아타운 영등포 본점입니다. 영등포 본점이고, 이렇게 보시면 지도 보시면 영등포역의 앞에 있는 먹자상권이에요. 먹자상권이고 너무 좋은 게 아주 뻘겋죠. 저희가 좋아하는 빨간색. 네, 상업지입니다. 상업지. 그래서 먹자도 있고 모텔들도 이렇게 쭉 있는, 새로 지으면 뭐 400%, 500%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상업지예요. 상업지고, 로드뷰를 볼게요. 이 건물입니다. 엄청나게 앤틱한 건물인데, 네, 이 건물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 쓰고 계세요. 1, 2층 청기아타운으로 하시고 위에는 사무실로 쓰고 있고, 네, 짠, 이런 건물입니다. 이런 건물이고, 네, 건축물 대장 내용은 전 디스코 자주 보고 있거든요. 이게 딱 들어가 보면, 네, 대지가 83평이고 연면적은 200평이에요. 그리고 4층에 지하 1층 규모이고, 건물 쭉 내려가면 거의 층당 40평씩 되어 있어요. 지하도 한 40평, 1, 2, 3, 4층도 다 40평 그 정도고, 네, 그래서 연면적을 한 200평 정도 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80평 정도 되다 보니까 나중에 디벨롭을 해도 여기서 충분히 면적을 200평이 아니라 그 이상 뽑아낼 수 있는 땅의 가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등기부등본을 띄워봤습니다. 제가 허락을 받고 오픈해야 되는데 일부만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매매 목록을 보면은 등기부등본 떼서 뒤쪽에 보면은 매매 목록이라고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게 있어요. 요약해 놓은 게 있고, 최근에 거래가 된 것들은 다 여기 이제 요약이 되어 있고, 31억 3천에 매입을 했고요. 82평 정도 되니까 평당 한 3,800 정도 됩니다. 상업지인데 3,800이 엄청 잘 사셨어요. 2018년이면 한 5년 전이죠. 근데 너무나 재밌는 거는 대출을 보면 계약했을 때 채권 최고액이 33억 8천입니다. 매가가 31억인데 채권 최고액이 33억이에요. 그러니까 채권 최고액은 20% 정도를 더 업을 해가지고 돼 있는데, 결국에는 내가 산 매매가보다 이게 감정평가 금액이 더 높았다는 얘기예요. 은행에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채권 최고액을 잡아주면서 대출을 해준 거고, 대표님께서 사업을 잘 하시니까 그 신용 점수가 좋아가지고 대출을 더 잘 해준 거죠. 그러면 33억 8천이 채권 최고액이면 20%를 제하면 한 28억 2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31억에 사서 28억이 대출이면 90%가 대출이에요. 그럼 대략 따져보면은 부대 비용까지 해서 5억 정도로 이 건물을 매입했더라고요. 사업도 잘했지만 내가 안정적으로 이 건물을 매입을 해가지고 내가 어차피 월세 내니까 4개층 다 쓰려면 4, 500원 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이자를 내는 게 낫겠다 싶은 거죠. 이걸 되게 빨리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대략 그때 이자로 한 3%만 따져도 30억이면 대략 한 700 정도 나가더라고요. 근데 워낙에 장사를 잘 하시니까 사실 1,000만 원도 이자 내고도 충분히 더 낼 수 있을 만큼 장사를 잘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700, 뭐 800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었고, 위에 사무실까지 쓰기 때문에 공간도 너무 커서, 그리고 여기서도 가깝고 너무 쓸모있고 좋은 땅을 싸게 잘 사신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담보가 있고 계속 땅값이 올랐겠죠. 땅값이 오르니까 이 건물을 가지고 대출을 계속 받았어요. 위 뒤에 보면은 3억 받았죠. 2021년에 3억 받고 22년에 12억이니까 뭐 20% 빼면 10억 정도 대출을 받은 거고, 그리고 최근에도 한 3억 6천이면 3억 정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한 29억 대출 받고 15억을 더 받은 거예요. 이미 내가 건물을 산 금액보다 대출금이 더 커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죠? 내가 건물을 사고 건물이 계속 올랐을 때 감정평가를 새로 하잖아요.
그럼 감정평가 금액이 올라간 만큼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대출을 더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자산을 잘 사서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계속 내가 사업 자금을 하거나 뭔가 돈이 필요할 때 계속해서 여기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대출 금액이 너무 많죠. 이 정도 되면 한 1,000만 원 넘어갈 건데 여기 대표님은 1,000만 원 이상 내더라도 이 정도의 대출금을 가지고 또 사업을 할 수 있고 내지는 건물을 또 하나 살 수도 있어요. 지금 이 건물의 가치가 제가 봤을 때는 한 70억은 넘는 것 같아요. 거의 뭐 상업지의 영등포의 메인 상업지이기 때문에 평당 뭐 8천에서 1억 정도는 갈 것 같고, 그럼 이미 한 2.5배 정도가 오른 상태입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어쨌든 사업도 지금 잘해갖고 7호점, 8호점 계속 내고 있는데 여기서도 현금 흐름이 돌지만 여기 자산에서 얘가 엄청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0억을 이상을 번 거예요. 그럼 아무리 사업을 잘하셨다고 하더라도 4, 5년 만에 2, 30억을 벌기는 사실 다 떼고 2, 30억을 벌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께서 이게 딱 우리가 말하는 자산소득이랑 사업소득 같이 가져간 거예요. 저는 오히려 대표님께서 되게 영상들도 많이 봤지만 사업 수완도 좋고 사업도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자산으로 되게 나중에 커질 수도 있겠지만 이 자산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걸 밑바탕으로 사업을 하면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더 열심히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체가 더 커지면 이 건물을 매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게 한 70억 정도 되니까 100억대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0이 더 붙는 거죠. 그럼 자산의 범위 자체가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다른 레벨로 넘어가는 거죠. 사업가에서 자산가로 넘어가는 이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1,000억짜리 얘기도 했지만 정말 2, 30억으로 그러니까 5억 가지고 건물을 매입해서 장사를 너무 잘하시는 이 사장님에 대한 이야기들도 오늘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예, 오늘 내용 어떤가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도 강 대표님이랑 제 사례, 주변에 있는 사례를 위주로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정말 장사 잘하는 사람들, 정말 조용히 자산을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캐내가지고 이분들이 얼마에 샀고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도 좀 많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또 지방 이야기. 지방은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방은 어떡하나요? 지방에 대한 것도 기획을 한번 해가지고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한번 보시고 지금 오늘 알려드렸던 주소로 한번 들어가 보셔가지고 프롭테크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내가 지금 장사하는 그 건물에 대한 가치, 그리고 이 건물주가 언제 건물을 샀는지, 그리고 내 주변에 내가 자주 다니는 곳의 건물들을 하나씩 찍어보세요. 그럼 그 안에서 내가 살 수 있는 범위의 건물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사를 잘하는 자영업자분들, 정말 장사하기도 바쁘고 고객 응대하기도 너무 바쁜데 지금 이 자산에 대한 공부를 꼭 하시고 관심을 갖고 꼭 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게 정말 중요한 공부예요. 이거는 사실 몰라서 못하지, 알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공부가 밑바탕 돼야 이 큰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가 장사하는 건물주다에서 이 관련된 내용들을 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